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의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코 임기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후한무치, 파렴치한이죠. 범죄 피의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이 불의한 현실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국민의당 전 대표이시죠. 천정배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난 일요일 야권 대선 주자 8분이 모이셨어요. 거기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근혜 퇴진운동과 탄핵을 병행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데 좀 이견은 없었습니까? 당시 좀 회의 분위기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 회의가 있기 전에는 탄핵에 대해서 조금 아직 때가 이르다든가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날은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회동 전에 아마 실무회담이 좀 네. 있어서 거기서도 상당 부분 그 발표문이 준비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어서 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11시에 검찰 수사 발표하면서 이제 공범이라는 게 이제 검찰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1시간 만에 대선 주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그 영향도 좀 있었을 그래도 그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전까지 좀 신중했던 분들도 그날 저도 현장에 취재하러 갔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도 이렇게 귓속말로 이제 탄핵으로 가야 되겠지요라고 이제 저한테 의견을 구하기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퇴진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진해서 퇴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없다고도 보지만 네. 당초부터도 없었다. 예, 사실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단 1초도 더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의 그 민심 잘 알지만 그냥 하야만 외쳐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임기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봤어요. 그래서 탄핵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2004년인가요? 그 국가보안법 비롯해서 이제 4대 개혁 입법할 때 직접 회담의 당사자로서 좀 체험을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국가보안법만은 아니었고 그때 그 연말 이제 거의 연말 앞뒀습니다. 네. 12월 30일이 가까운 때였는데 그 당시에 여당인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노력하던 때였죠. 사실은 김덕용 원내대표님 그 당시에 이분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분은 굉장히 개혁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새누리당 아니라 그 야당에 와 계셔도 개혁적인 분인데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는 그 인연을 이분이 벗어나지를 못해서 네. 거기 계신 분이지 매우 개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 또 네 사람 사이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3대 1로 4인 회담을 하면 근데 그 당시 박근혜 대표께서 그 단호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원내대표라고 해서 당론을 무시하면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뭐 해서 상당히 매몰차게 하시는 그런 태도를. 한나라당 대표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의견이 달랐던 거네요. 그러죠. 혹시 그때도 최순실 씨한테 물어본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뭔가 뭐 바깥에 다른 채널로 뭐 좀 의견을 구한다든가 혹시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까? 어떤 뭐 하여튼 이미 어떤 그 단호한 입장을 정리해 온 것은 그 당시에 그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얻어낸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또 인간적으로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김종필 전 총리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부죠. 형부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5천만이 다 들고 일어나도 퇴진 안 할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도 생각이 났지만 저는 그 전부터도 아마 저분은 미리 좀 알고 계셨군요. 저분은 아마 퇴진할 것 같지 않다. 지금 현실적으로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되지. 보호를 받는 거죠 그나마. 그러면 대통령께서 물러난 순간에 그냥 구속 아닌가요? 감옥 갈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 그 위험 때문에도 뭐 정말 무슨 국민들이 야당하고 뭐 협상이 돼가지고 이른바 명예롭게
그래 뭐 신변은 보여주겠다 뭐 등등 뭐 이런 거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물러날래도 그런 점에 있어서 물러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결국은 야 3당이 탄핵에 이제 다 뜻을 모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즉각 탄핵론도 있고 좀 더 사람을 모아서 더 작품을 만든 다음에 좀 끌고 가야 한다는 신중 탄핵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말하자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네. 즉시 착수하자는 것이지 당장 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지금 탄핵 소추에 의결이 되려면 200명의 네.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그냥 사람을 규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다른 조건들. 예컨대 탄핵 사유가 명백한가? 뭐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뭐 검찰 수사 결과가 나타난 것,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벌들로부터 700 몇십억, 800억 가까운 돈을 뜯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직권남용이냐 뇌물이냐 뭐 무슨 법리적인 논쟁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700, 800억의 돈을 말하자면 그건 뭐 최소한 공갈이죠. 공갈이라고 부르는 네. 겁니다. 공갈이란 말이 뭐랄까요? 비속어로서의 공갈이 아닙니다. 법률 그렇죠. 용어로 법률 말씀하시는 용어로, 거죠. 법률 용어로 공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은 것이 공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공갈인데 대통령이 7, 800억의 돈을 공갈을 했다. 그거는 뭐 그냥 탄핵 사유죠. 그래서 저는 탄핵 사유는 이미 갖춰졌다. 그러면은 어쨌든 200명이 모아져야 되고 또 그것이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건 뭐 그 법을 고치기 전에는 뭐 무기명 투표인데 그러면 누가 어떤 표를 던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무슨 착수를 먼저 하자는 것이지 저는 발의 때부터 이미 발의는 151명이면 되죠. 지금 야당 의원들만으로 되지만 그렇습니다. 발의 때부터 아예 200명이 좀 넘는 넉넉하게 200명이 넘는 수의 의원들을 규합을 해서 우선 야당들이 확실하게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탄핵 소추안을 만들고 거기에 무슨 발의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뭐 동시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도 접촉해서 그분들도 정확하게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 한 200, 예컨대 20-30명이 발의를 하고 소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야당에도 이를테면 국민의당 안에도 이 탄핵소추에 반대할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금 제1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하고 내용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도 200명 숫자를 채워서 발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자신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혹시 이렇게 서면으로 확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추가 탈당자가 더 나오거나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묘한 것은 또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이 추가 탈당 여부는 이 탄핵 상황을 좀 봐가면서 결행을 하겠다. 이렇게 여야가 좀 서로 눈치를 보는 이런 장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자 그대로 시민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4.19 때는 초등학교 1학년 했으니까 뭐 직접 경험은 못했고 그 6월 항쟁이나 이때도 이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이제는 무슨 박근혜 퇴진을 외치지 않은 국민이 전 국민 중에서 지난 주말에 서울역 앞에 모였던 몇천 명이나 10,000명 빼놓고 다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완벽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혁명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그걸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막말로 탄핵이 부결됐다고 쳐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사태는요, 아마 새누리당으로서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 누구나 그렇고 저도 이거 헌법 질서 내에서 해결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을 뭐 정지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고 유일한 수단이 지금 탄핵인데
그것마저도 무산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 다음에는 정말 무슨 폭력적인 유혈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죠. 저는 그런 점에서 헌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 관해서도 뭐 우려한 분들이 많은데요. 네. 물론 뭐 제가 그 몰라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평상시라고 그러면 매우 뭐 좀 공안검사 출신 이 헌재 소장이고 네. 굳이 정치적 성향을 따지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기를 들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은 혁명 상황이고요. 혁명 상황이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은 재판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700~800억의 돈을 기업으로부터 공갈해서 얻었다. 이거를 놓고 어떻게 판결을 내다가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다? 아니면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 어떻게 저는 모르겠어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그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뭐 미룰 수는 있을지 몰라요. 미룰 수는. 뭐 아까 예컨대 1월 달에 헌법재판 소장이 공석이고 네. 또 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달에 네. 그때까지 간다면 공석이 뭐 또 공석이 되고 하면은 뭐 이제 새로운 걸 채울 때까지 뭐 채우자든가 또는 뭐 이제 수사나 재판 결과를 더 보고 그걸 좀 자료를 보완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자든가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 저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아무튼 그 정당에서 또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런 혁명적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을 믿고 원칙대로 그냥 가야 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길 외에 뭐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탄핵에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물러나게 하죠? 그러니까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그 탄핵이라는 제도, 거기에 어쨌든 야 3당이 지금 뜻을 모았고 그것은 검찰의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상당히 기여한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법무장관도 하셨는데요. 이번 그 검찰 수사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검찰도 현재 상황, 아까 혁명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네. 검찰이라는 조직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조직의 보호나 이런데 굉장히 그 집착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 이번에 만약에 무슨 검찰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감싼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자신들부터 미래가 없을 거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시간에 따라 좀 달라졌잖아요. 저는 최순실 씨가 귀국했을 때 31시간인가를 그냥 두고 봤잖아요.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로서는 당연히 비행기 안까지 들어가서 기내까지 들어가서 그걸 체포해서 데려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인데 그거를 그냥 두고 30여 시간을 놓은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 검찰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쪽의 어떤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엊그제 수사 결과 발표는 뭐 피해자 박근혜라든가 그것도 달라졌죠. 처음에는 무슨 헌법 조문 때문에 이권도 못할 것처럼 하다가 네. 피해자라고 했고 그래서 검찰도 이 혁명의 이 물결을 부당하게 거스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엊그제 그 8인 회동에서는 탄핵의 병행 추진과 함께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이걸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과 탄핵을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총리 추천과 탄핵을 두 개 다 동시에 못 받겠다. 하나만 해라. 지금 이런 스탠스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국회 추천의 총리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건지 그렇게 해서 과도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건지 상당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예,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걸 좀 풀어 나갈 수 있을까요? 자진 사퇴든 하야든 무슨 탄핵을 하든 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곧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황교안 총리한테 시킨다면 모르지만 그건 적절치 않다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선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 좋은 총리부터 세우는 것이 모든 문제의 선결 과제였는데 그 점을 좀 실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느냐. 탄핵을 해도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야당이 좀 더 그 점에 대해서 야당끼리라도 확고하게 그 공조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을 추천을 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시하면서 정치적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내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또 야당에서 이걸 합의를 하기도 뭐 그렇게 간단치 않은데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 지금도 이제 총리 피지명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김병준 교수를 그냥 추천해서 일단 황교안 총리만 아니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총리를 일단 교체하자 이런 의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한테도 그런 의견 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대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 혁명의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 지명을 사실 수락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태도만으로도 뭐 황교안보다 더 나을 건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그걸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할 네.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나요? 법조문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대통령 고리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총리가로부터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총리 다음에 이제 부총리식인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가적인 중요 결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되도록이면은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그걸 이행하는데 활동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르죠. 탄핵소추가 됐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 제재가 출범했다면 네. 객관적으로 본다면 가부간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 헌법재개내에서 재판관이 9명이든 뭐 7명이든 6명이든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가결 되는 거니까 적어도 결원이 생기면 그것을 보충할 것까지는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제 하는 상태에서 이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된 다음에 길게는 지금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서 탄핵이 되면 또 60일 이내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길게 보면 한 8개월 정도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럴 가능성. 그러니까요. 뭐 네. 걱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보다도 총리를 먼저 임명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총리를 임명할 권한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뭐 달리 그 사실을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밉고 좀 하지만 총리라도 임명하고 빨리 하야도 당장 하야해버리면 어차피 황교안 체제 아닙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훨씬 더 초기에 알고 야당들이 더 명확하게 그에 대해서 책임있게 대처했어야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을 더 민심에 의해서 압박해서 길들이면은 뭐 스스로 아마 포기하고 나서든지 뭐 그럴 때 비로소 뭐 이런저런 뭐 탄핵도 추진하든지 뭐 총리도 만들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정세 판단이 잘못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말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교체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라도 탄핵을 추진해서 박근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뭐 황교안 총리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몇 개월 가더라도 탄핵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탄핵을 해야죠. 네. 탄핵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도 탄핵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것은 사실 뭐 국민적 감정도 그렇지만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폭정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오늘 또 이제 그 한일 군사 정보 협정 그 체결하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이것은 업무가 통상 진행됐다기보다도 청와대 측에서 서두르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하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국익에 반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판에 그런 거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적어도 국민적 토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가고 아니 검찰 인사권도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내년에 되면 지금은 못 하겠지만 내년 초가 되면 정기 인사를 하게 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 인사를 미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정교과서 문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직무를 정지시키면 저는 탄핵이 필요한 것은 우선 직무 정지를 빨리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회 사정에 달려 있지만 빠르면 며칠 이내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예, 발의하고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도 충분히 다음 주에도 할 수 있는 이번 주에도 할 수 있겠죠. 굳이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졸속 폭정 매우 또 퇴행적인 여러 국정 운영을 못하도록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는 이 앞으로 역사를 위해서도 2016년에 대한민국의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잘못과 죄를 저질러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내에서 이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을 가했다 하는 것이 공적 책임을 물었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법적 체계 내에서 대통령 박근혜라는 공적지에 대해서 명확한 단죄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탄핵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천정배 의원 모시고 지금의 상황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지 말씀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폭주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빨리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말씀 주셨던 개혁적이고 성찰적인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천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더정치 23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